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단풍 구경들을 가지 않고 절에 오셨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 가고 가을에는 이 단풍 구경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그래도 아직은 다행입니다. 계절은 늘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또 이제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지만은 언제 또 이 날씨가 흐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이제 어김없이 우주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데 인간사, 사람의 일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국 그 테러 사건 이래로 세상은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밀가루 때문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독가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후진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선진국에서 과학기술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우리들 자신을 위협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 거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그 전시회를 하나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 이제 우리 마당에 돌로 된 관음상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올해 최종태 선생님 그 칠순이래요. 그 칠순을 기념해 가지고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평창도 가나아트 그 전시회에서 거기 갔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최하박을 뵙고 이제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최하박의 이 얘기가 지난 그 100년 동안 20세기의 세계 미술사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었대요. 인간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자연의 형상이 사라졌대요. 저는 이 말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난 그 100년 동안 인체, 사람의 몸을 그렸지만 인간을 그리지 않았답니다. 그림에서. 또 자연의 형상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대요. 물론 뭐 소수 예술가들, 가령 자코메티라든가 또 루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을 다루었지만은 소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인간과 자연을 소외시켰다는 겁니다. 자기 예술 작품에서. 이건 심상치 않는 일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을 도외시했다는 것,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가 어떤 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의 이제 풍경만을 그린 그런 화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 그림에도 집과 거리만 있었지 거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예전 그림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예전 동양화도 그렇고 서양화도 그렇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고 있는데 거리 하늘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집과 거리만 있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단적으로 상징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예술의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은 적잖은 충격이에요. 저는 그날 그 소리 듣고 곰곰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도구처럼 인체는 다루면서도 인간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부재의 예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날 이후 저는 아주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뭐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저를 만난 신도님들이 아니 스님 혼자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제가 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대표로서 혼자 살지만 많은 애인들이 여기 있어요. 또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한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한자로 사람인자 한번 보세요. 사람인자. 서로가 의지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자가 상징하듯이 서로 이렇게 이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고 시수합동사하되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나무와 새와 짐승 이와 같이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그 만물과 함께 어떤 커다란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과학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망가뜨려요. 부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망각한 이런 그 맹점 때문에, 이런 맹목 때문에 서로 의지하여서 사는 공생공존의 이런 틀이 깨져 있어요. 농경사에서는 서로가 그렇게 의지해가지고 공생공존을 해왔습니다. 산업사에 이르러서 기술사에 이르러서 그 틀이 깨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어떤 생명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생명의 흐름을 무너뜨린 결과가 거친 폭력으로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21세기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21세기 이 문턱을 이 폭력의 시대예요. 저마다 이기적인 인간에 대해서 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고 조급해서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뭐든지 뜸도 들기 전에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그렇고 급증하는 이혼율도 그렇죠.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니까요. 뭐든지 성급하게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복잡 미묘한 관계가 어떻게 즉석에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 가상 세계가 곧 현실 세계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는 가상 세계로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사람이 번번이 이제 패배하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상대방을 찾아서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이건 어린이 경우가 아닙니다. 30대 철이 든 사람이고요. 또 한 고등학생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를 수업 중에 살해합니다. 그는 폭력 영화를 뭐 인터넷에서 통해 40번인가 뭐 400번인가 이렇게 보았다고 하잖아요. 보는 과정에 폭력에 대한 업이 자기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것, 곧 우리 자신에게 어떤 씨를 심는 겁니다. 좋은 일을 보고 들으면 좋은 씨를 심는 거고, 나쁜 일, 어두운 일을 보고 들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심성에 어두운 씨앗을 심게 돼요. 요즘 뭐 저는 그런 시간도 관심도 없어서 뭐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만 우리 극장가에서 폭력물이 아주 큰
성행, 큰 흥행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에 미치는 예양도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평소에 폭력에 억압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리 만족을 통해서 적당한 이제 배설을 그런 그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말짱한 사람들한테 정서에 거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신문 방송에서 자꾸 좋지 않은 거 보게 되면은 우리 심성에 그게 필름으로 찍힌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이게 이제 재현이 돼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업이 돼요. 업이 됩니다. 치고 받고 쓰러뜨리고 짓밟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즐기게 되면은 우리 기억의 필름에 찍혀서 잠재의식을 만듭니다. 잠재의식을 이루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밭에 그와 같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씨앗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 자신도 예상 못했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것이 업의 파장이에요. 그 흐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업이 된다는 것.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십시오. 거의 아이들도 그냥 치고 맞고 때려 부수고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그 업을 익히게 되면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필름에 기억에 필름에 찍혀가지고 언니가 이게 재현이 된다니까요. 그 무서운 겁니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오염됐다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업이 되어서 내 자신의 삶에 우리 어떤 공동체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반드시 그걸로 끝이지 않고 결과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죠. 얼마 전에 이제 한 대학 교수 그려서 읽은 건데요. 자기가 가르치는 이제 1학년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아주 연전히 사랑했대요.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그 처음에는 여자가 새침 떼가지고 영 돌아도 안 보니까 서로 애달아가지고 그러는데 한참 지나가니까 이제 서로 좋아해가지고 캠퍼스에서 이렇게 이제 이 무슨 팔짱도 끼고 다니고 그런 걸 교수도 보았다네요. 그게 이제 뭐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학기도 채우기 전에, 네? 한 학기도 채우기 전에, 요새는 신속정확하니까.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이 좋다 해가지고 그를 버리고 떠나갔대요. 그렇게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연히 좋아하던 자기 짝꿍이 자기를 버리고 딴 놈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크겠어요. 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뭐 그런 거 편지를 보내놨더라고요. 뭐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남학생의 그 어머니는 마침 그 교수의 여학교 시절 그 친구였대요. 같은 동창이었다네. 어느 날 그 이메일로 그 교수한테 그 친구가 사연을 보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실현당한 자식을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단다. 저 싫다고 버리고 떠난 애를 못 잊어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자식이 너무 밉고 그러면서도 어미 앞에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벌이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런 그 이메일을 보내놨다네. 그러니까
여 교수는 그 평소 이제 그 친구에 대한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의 어머니는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어떤 남학생과 열렬하게 아주 연애를 하고 있었대요. 사랑이 아니라 연애예요. 연애라는 게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연자라는 게 이제 뭐 그릴 연자지만 이게 이제 획이 마음만 빼버리면 변할 변자로 돌변한다고. 변해가 돼요. 그 당시 민주화 이제 운동하는 어떤 남학생과 연연히 온 모두 학교에서 다 알 정도로 열렬히 아주 그 연애를 했다네요. 그러다가 졸업과 동시에 오랫동안 사귀던 그 남자를 버리고 소위 조건이 좋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됐대요. 흔히 있는 일이죠. 버림받은 그 남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주 자살 소송까지 걸렸대요. 여기 오신 분도 그분 중에 그런 분 비슷한 분 있을 거예요. 인간 사람 비슷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좋아한 같은 과 여자아이는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소식이 끊긴 예전 바로 그 남자의 딸이었다네. 이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드라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업의 파장이고 인과관계예요. 내가 잠적인 이야기를, 이건 현실이 사실이니까 들었지만 이런 비일비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이 그 이면을 보면은 어떤 인과관계, 이런 인과관계에서 고리로 이어졌어요. 내가 지어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 업의 파장이 미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어서 내 한 번만 받았으면 되는데 무고한 내 자식에게까지, 내 자식은 내 분신이니까 자식에게까지 내 업이 이어진다니까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인과관계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고리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게 가지라. 이것이 모든 성인의 가르침이다. 국경에 나오죠. 평범한 진리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게 가지라. 업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것은 인과의 도를 알아야 돼요. 막된 짓을 한 사람들은 인과의 도를 몰라서 그래요. 우선 그걸로서 다인 줄 알고 그 현상으로서 그만인 줄 알고 남을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이고 때를 붓고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넘치는 이런 그 세상에서는 투철한 자기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가치 판단, 가치의식 없으면 늘 흔들려요.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제할 줄 알고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모든 게 넘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게 업이 돼요. 업은 그걸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 어떤 결과를 낳는 모태,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 이것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업의 연장이에요.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됩니다. 옷이나 가구, 만나는 친구,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걸치고 적게 갖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업의 덫에 걸릴 확률이 낮아요. 이런 것을 소극적인 생활 태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규제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넘치니까. 밖에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가 밀려드니까. 스스로 그 방어막이 없으면 그 폭력, 그 흐름에, 그 거친 경위에 우리들 자신이 표당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려온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성당에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뭔가 보다 의미 있는, 뜻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좋은 날 절에 오고 교회에 갈 겁니다. 그런다면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늘 주셔야 돼요. 스스로 그걸 살펴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맑고 향기롭게 모이면서 이 보살펴드리는 대비 양로원이 있어요. 아시는 알겠지만 거기 버려진 노인들, 자식들도 거둘 사람이 없고 완전히 버려진 노인들, 요즘은 주로 치매 노인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로 우리 맑고 향기롭게 모이면서 이제 거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도 최근에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5년 전에 양로원에 들어온 그 할머니 한 분은 17살에 결혼했대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20대 중반에 소박을 당했답니다. 옛날에는 그 유교적인 그런 풍습이라서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올 때 요즘 같은 뭐 위자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절은 위자료가 없던 시절이라서 나올 때 길 던지고 나오니까 막막하니까 돈을 좀 붙여가지고 왔어요. 돈. 경제적인 여유는 있던 집안인가 봐요. 근데 이제 돈을 붙여가지고 나왔던 게 늘 마음에 아마 어떤 가식이 됐던가 봐요. 5년 전에 이분이 그 대비 양로원에 들어왔어요. 1년 전에 양로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 노인이 바로 예전 자기 남편이에요. 바로 남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치매에 걸려서 못 알아보더래요. 행 못 알아보더래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마주치는 걸 아주 싫어했대요. 아마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그랬을 거예요. 또 살아온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얼마 전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곁에서 이제 자꾸 그런 사정을 아니까 권했대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이제 만나서 이 얘기라도 훅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권해 선생님 만나게 됐대요. 그때 마침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좀 정신이 나가지고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이제 찾아가서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났던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걸로 끝이야 라고 하지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니까요. 외나무다리가 됐건 양로원이 됐건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만났던 사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이 세상 인연의 끈앞이에요. 인연의 끈앞이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관계가 어두운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설사
마땅치 않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그걸로서 그 현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다음에 올 걸 또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 마치겠습니다.